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기도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를 맡게 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황세롬입니다. 먼저 2020년 경기도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신 기관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2018년도부터 경기도민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선정된 기관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시어 경기도민의 글자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을 숙지하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문예교육센터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예교육센터는 2016년 12월 광역 최초로 광역문예교육센터로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경기도 문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제6조 2회에 의거하여 시도 단위 맞춤형 문예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경기도 문예교육센터는 문예교육 네트워크 구축, 문예교육 강사 양성, 문예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문예교육 기관 지원, 문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0년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내 비문예 저학력 성인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문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된 본 사업은 2년간 23개의 기관이 참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도내 성인 394명이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기관 220명의 성인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이 전년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초등 3단계에 한정지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데요. 2020년은 초등 중학과정 모두 지원이 되며 또한 사업비 역시 2019년 300만원에서 2020년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저희가 기초 문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면 2020년부터는 생활문예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운영, 마무리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준비 단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정, 위스탁 협약,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개설이 진행이 되며 운영은 문예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중간 보고를 진행을 하며 10월에는 경기도 문예의 달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마무리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신 후 12월 사업 운영에 대한 최종 정산 보고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이에 따른 잔액 이자액 반납으로 모든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 및 교부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시기 위해서 신청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총 9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기와 같고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서 제출 공문입니다. 기관 내부 양식을 활용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조금 신청서입니다. 기관의 세부사항과 그리고 통장 사본, 사업비 체크카드를 모두 교부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서부를 유첨하셔서 저희 쪽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스탁 협약입니다. 본 보조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업량, 과업기간, 보조금액, 의무사항, 운영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며 진흥원장과 기관장의 협약서 날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 후 날인한 협약서는 진흥원과 기관 각 한 부씩 나누어 갖게 되며 양 기관은 협약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스탁 협약서는 저희 쪽에서 파일 형태로 송부를 드릴 예정이며 그림과 같이 직인을 모두 날인하여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진흥원 직인도 날인하여 각 기관이 한 부씩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증보험 발급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조사업자의 공모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을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지급 보증으로 저희 쪽에 보증 내용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 기간은 정산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주시면 되고 가입 비용은 3만 원 내외입니다. 이것은 자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보험 가입을 완료하셔서 저희 쪽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입니다. 예금 명의는 공모사업 신청서 기관 명으로 해주시면 되고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 카드의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사항으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수수료가 면제되시며 만약 신규 통장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기관 명의로 되어 있고 잔고가 0이며 단독 계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장일 경우에는 기존 통장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수정사업계획서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 검토 및 진흥원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서를 수정하시고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시어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사업계획이 진흥원과 최종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청렴이행 서약서 및 4대 보험 납입증명, 법인 인감 등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구비하시어 저희 쪽에 보조금 교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쪽에 보조금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진흥원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교부 결정이 진행된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야 되며 프로그램 개설 보고서에는 전체 프로그램 개설 현황, 학습자 현황, 개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포함이 되어 저희 쪽에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서식은 저희가 별도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운영하기 단계입니다. 교육은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고 교육 운영 시 출석 관리, 학습 일지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양식에 맞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필수 수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 사항은 뒤쪽으로 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해교육기관 등록입니다. 저희가 문해교육기관 대상으로 관련 정보라든지 국가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기관 등록을 실시하며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채널 가입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좀 더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채팅하기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사업 진행하면서 드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해의 날입니다. 조우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글자꽃 향기 2019년 경기도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시화전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꼭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해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시도 쓰고 여러분의 작품도 만들고 여러분의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책이라든지 환경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새롭게 읽어내고 소통을 늘려가는 성인 문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기본권이자 행복 추구권입니다. 경기도 문해의 달 선언문 글자를 깨치고 나니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여 저의 마음을 글로 쓰고 세상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문해 교육과 함께 글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경기도 문해의 달을 선포합니다.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대한민국 문해의 달에 맞춰서 진행하였던 행사가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10월로 미루어졌습니다.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저희가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 참여도 가능하시고 동아리 발표라든지 사례 발표도 가능하실 예정이오니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참여하는 기관들에서도 기본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해교육 학습자가 고위험군이 다수가 많으시므로 정부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수업 관련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의 변경입니다. 당초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신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시거나 예산 항목 간 사업비 10%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 사전 승인을 통해 사업 변경 후 추진이 가능하십니다. 이외 프로그램 변경 없이 예산 항목 내 변경이나 항목 간 전체 사업비 10% 이내 변경분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결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사업 변경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사업 완료 1개월 전에는 사업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점검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중간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 중 보고서 형태로 진행되는 중간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며 저희가 사업 운영 현황이라든지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에서 필요한 명령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그 명령에 위반할 경우 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및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보조금 편성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자본적 경비, 단체 운영 경비, 전문기관 지출 경비, 현금성 지출 경비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추어 사업 실행 계획을 수정하여 저희 쪽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사용입니다. 저희 쪽에 당초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 그리고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주셔야 하며 용도 외의 사용 시에는 환수 및 향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교부 결정서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 집행, 사업계획 변경 후에도 사전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보조금의 계정의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을 하셔서 지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산서 및 증빙 자료는 저희 진흥원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회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견적서 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결과보고서 순으로 보조금 회계는 처리가 진행이 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전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및 납부하여 주시며 사업비를 일괄로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하실 수 없습니다. 강사비 등 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 비목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시간당 임금입니다. 1시간당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순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 명세를 기재한 품위서, 업무일지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또한 하루 8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표준근로소 계약서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무급으로 활동하는 강사, 자원봉사자, 사업 전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1일 만원,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 출근부, 기타 소득 산출 내역 및 지급 조서, 강사비 지급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강의 내역서 및 강의 시안, 출석부, 지출 결의서,
이체 확인증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 자료로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세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서 지출을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비입니다. 교재비는 저희 사업 강의에 사용이 되는 교과서 비용으로서 시중 판매 교재의 경우에는 학습자 수의 130%까지, 재봉 교재의 경우 학습자 수의 150%까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입니다. 문해의 달 100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수업에 관련된 항목을 지출 가능하며 체험학습 입장료 그리고 식비 인당 8,000원, 다과비 인당 2,000원씩 지출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학습재료 구입비 등으로서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전보험료입니다. 체험학습이나 행사를 추진할 때 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차 및 임대입니다. 저희가 행사 진행할 때 차량 임차료 지원이 가능하나 유류비는 지원이 불가함을 유념하여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운영비입니다. 먼저 홍보비입니다. 기관 및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이나 홍보지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 가능하시며 우편료는 저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재를 송부한다든지 서류를 발송할 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사무용품비입니다.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이 가능하시며 마지막으로 방역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방역 및 소독 관련 비용이 지출이 가능하십니다. 전체 사업비의 10%까지 지출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잘 수행을 하셨다면 이제 사업 마무리하기 단계입니다. 먼저 사업 결과 및 정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30일까지 모든 사업과 지출이 종료가 되셔야 합니다. 11월 30일까지 종료 후에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저희 쪽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해 주신 서류를 검토한 후 14일에 저희 쪽에 잔액 반납하실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17일까지 저희 쪽에 잔액 및 환수액을 반납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 보고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모두 집행이 완료가 되셔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으셨을 때는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저희 쪽에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은 저희가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정산 보고 후 저희 진흥원에서 검토 후에 환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수액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 쪽에 반환을 해주시면 되며 이자 발생액의 경우 보조금 교부 최초 수령부터 집행 잔액 반환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저희 쪽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환수입니다. 관련 법령,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 및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 및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결과보고 등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보조금 환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평가입니다.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저희가 기관관리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며 수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향후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에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4가지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상황, 투입, 과정, 산출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에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학습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학습자가 동일할 경우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중 지원으로 판단하여 발견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시며 보조금 또한 환수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착수 보고 시 수정사업 계획서와 수강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비, 시비, 도비 지원서 및 학습자 명단과 비교하여 저희 쪽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흥원 강사비 기준 3만 원과 상이하게 지급해도 되나요? 입니다. 답변은 네입니다. 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3만 원 이하로 책정이 가능하시며 만약 3만 원 이상 지급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기관 자부담으로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부담도 증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부담 또한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을 기재한 기관은 추후 정산 시 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부담액 사용 내용 및 증빙 서류를 저희 쪽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직원에게 강의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입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료 및 기타 인건비, 교통비 모두 지급 불가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공모 당시 제출하였던 인력과 실제 운영 시 변경되어도 되나요? 입니다. 정답은 네입니다. 다만 저희 진흥원에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사의 개인 경력, 자격 증명도 기관 선발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인력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흥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사업 관련 안내사항을 마무리하며 본 영상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세부 서식, 기타 자료는 책자 또는 파일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또한 기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경기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기관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